네, 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봤는데 지금 오늘 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은 절차 부분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좀 잠깐 확인을 하고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절차를 좀 아시면 보기가 수월하시니까 한번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3조부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초조사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14조에 공청회가 있고요. 그다음 15조에 이제 의견 청취. 의회와 이제 시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15조 1항에 있고, 그다음에 수립을 합니다. 11조 다시 앞으로 가면은 이제 수립을 하게 되고, 그다음 협의를 이제 16조 2항에 보시면은 16조 2항 좀 읽어주실래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네. 그다음에 16조 6항을 보시면은 도지사가 5항에 따라 5항의 내용부터 보시면은 5항은 시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내용인데 5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11조 3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또는 변경하려면 뭐 이제 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내용이고, 지금 이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 협의를 이렇게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도지사가 할 때도 똑같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고요. 협의를 하고 또 심의를 합니다. 심의는 똑같이 16조의 2항에 협의를 한 뒤에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심의를 한 거고, 이제 6항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심의를 하게 되고요. 승인은 이제 16조의 1항 좀 읽어주세요. 16조 1항에 네.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 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권하지 아니한다. 네, 이렇게 승인을 받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16조 1항은 이제 시도지사는 국장의 승인을 받는 거고, 5항을 보시면 시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광역도시계획 절차고, 이 광역도시계획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 절차를 그냥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하면 똑같은 이제 기초조사를 하고요, 공청회를 하고, 의견 청취하고, 수립, 협의, 심의, 승인을 하는 이제 플로우로 갑니다. 뭐 상세한 내용은 이제 이따가 또 보고서 하고요. 근데 관리계획에서도 보면은 이제 기초조사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공청회가 없습니다. 관리계획에서는 공청회가 없이 바로 의견 청취를 한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입안을 하고 협의를 하고 심의, 결정을 합니다. 상세한 플로우는 또 이제 상세한 절차는 또 이제 기본 계획하고 이제 또 하도록 할게요. 기본 계획을 보겠습니다. 기본 계획 18조.
18조 1항 좀 읽어주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네.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을 아니할 수 있죠. 아니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오른쪽에 시행령 14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8조 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군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1호를 보시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이제 기본 계획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2호는 관할구역 전부가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의 광역도시 계획에 법 19조 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호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한데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 직접 우리 시험에서 이제 기출된 적은 없는데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좀 중요하게 기출이 된 적이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 다시 이제 법 18조 2항을 보겠습니다. 18조 2항을 보시면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지자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남의 지자체도 이제 기본계획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확인을 하시고 19조 보겠습니다. 기본계획의 내용인데요. 이것도 또 선택지로 해서 어떤 것이 맞니 아니니로 해서 기출된 적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호부터 좀 읽어주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이 조속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8. 정관에 관한 사항. 8의 2. 8의 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8의 3. 방제 방법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및 제8호의 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네. 기본 계획의 내용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이제 선택지로 해서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방금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리 계획의 내용이 이제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리 계획과 기본 계획과 구분해서 나온 적도 있고요. 근데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오른쪽 시행령 15조를 보시면은 이제 3호에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들에 관한 사항도 이제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한 사항 중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거 기출이 된 적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다음에 이제 법 20조를 보겠습니다. 20조의 내용은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라고 되어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13조, 14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13조를 보시면은 13조가 기초조사고 이제 14조가 공청회입니다.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그 내용을 또 똑같이 기본계획에서도 준용을 한다라는 거. 이 항을 보시면 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에 관한 평가, 토지 적성 평가를 한다. 와 제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기초조사의 내용에 이제 토지 적성 평가와 제 취약성 분석을 같이 더 해야 된다라는 거고, 3항에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년 내에 했으면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21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보겠습니다. 1항 좀 읽어주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 등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네.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럼 22조 보겠습니다. 22조는 기본계획 확정인데요. 특광 특특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에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까 그 절차상의 내용이죠. 협의 심의, 여기 절차의 5번, 6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2조의 2 보시면 이제 승인 내용이 나옵니다. 시장 군수가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근데 도지사 2항에 보면은 또 도지사는 그 승인을 할 때는 그 하기 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심의를 거치고 난 뒤에 이제 승인을 한다라는 거. (23조)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제 특광 특특 시군수는 5년마다 기본계획 내용을 재검토 정비하여야 합니다. 5년이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 말고도 또 나오니까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다시 이제 확인 차원에서 이제 기본계획 절차를 보시면은 별표시로 제가 돼 있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방금 했던 23조 내용이고, 기초조사를 먼저 합니다. 20조.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하고요. 의견 청취 21조. 의회에 의견 청취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수립 18조. 특광 특특 시군수가 하고, 그다음 예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제 광역시와 경계를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그리고 전부가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다른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협의를 하고요. 22조에 이제 협의 심의 승인을 하면 기본계획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관리 계획을 보겠습니다. 24조. 특광, 특특, 시군수는 관리 계획을 위반하여야 한다. 1항의 내용이고요. 2항을 보시면은 아까 기본 계획에서도 있었던 내용과 비슷한데, 인접한 지자체의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이론은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래서 이제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겠죠. 1호의 내용은 그렇고, 2호는 이제 인접한 지자체를 포함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관리 계획을 위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항을 보시면은 3항 좀 읽으세요. 제2항에 따른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한다. 네. 4항 좀 읽으세요.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한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 위반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네. 여기서도 이제 인접한 지자체의 관리 계획을 짤 때 공동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 한 명이 단독적으로 위반을 할 사람을 정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게 3항의 내용이고, 이제 4항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도지사에 속해 있는 지자체는 도지사가 이제 뭐 하게 되지만 해도 되지만, 이제 광역시급으로 가면은 그 같은 지자체에 속하는 이제 도지사가 아니라, 같은 도에 있는 속해 있는 지자체가 아니라 이제 다른 관할구역에 있을 때는 이제 도지사가 중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둘 다 다른 도지사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장이 한다라는 것이죠. (25조를) 보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위반. 관리계획은 이제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상위 계획에 이제 저촉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26조를 보겠습니다. 26조는 이제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건데, 주민은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서에는 관리계획도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뭐를 제한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1호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2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3호는 옹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과목의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 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그 내용이 이제 오른쪽 19조 전페이지로 가야겠네요. 19조의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의 제한에서 보면은 1항 법 26조 1항 3호 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구역이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발진흥지구라는 거는 이제 개발진흥지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남옥을 보시면은 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이제 박스를 보시면 이제 기지개대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지개대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다. 종종 기출이 좀 되는 내용이니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사망을 보겠습니다. 사망을 보면은 입안을 제한받은 자는 뭐 보통 행정청이겠죠. 행정청은 제한자는 방금 주민이라고 했겠죠. 주민과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한을 하면은 비용을 부담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잘 안 할 것 같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뭐 다른 시험에서는 좀 나왔던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19조의 이 시행령 19조의 2 전페이지 28쪽을 보시면은 19조의 2 아까 방금 했었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말한다. 그래서 2항을 보시면은 19조의 2항을 보시면은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대상 토지가 이제 국공유지는 아니고 국공유지는 뭐 국가가 소유주니까 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건 제외하고 1호에 보면 26조의 1항 1호에 관한 사항. 이제 기반시설입니다. 그거는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2호, 3호 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계획 수립 변경, 뭐 개발진흥지구, 산업 뭐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이런 경우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은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뭐 기출된 적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고. 다음 페이지 30쪽에 27조 보겠습니다. 기초조사 13조가 기초조사 내용이었죠. 광역 뭐 계획할 때 이제 기초조사 한다는 내용 준용한다는 내용이고요. 사망 좀 읽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 적성 평가와 제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토지 적성 평가와 제 취약성 분석을 해야 된다. 이 항을 보시면 이제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뭐 기출된 적은 없는데 각 계획마다 이제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환경성 검토는 이제 관리 계획에만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역성 분석은 이제 기본 계획에 있다라는 거. 뭐 물론 이제 관리 계획도 하고요. 다음 이제 36쪽에 보면은 오른쪽 시행령의 25조 관리계획의 결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조의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쭉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 39쪽에 4항 지구단위 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30조의 5항 단서에 따라 쭉 협의를 하고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협의 및 이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또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1호부터의 경우에는 심의도 없이 협의 심의 없이 이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출이 된 적이 있는데 1호부터 좀 읽어주세요. 39쪽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 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 높이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제46조 제7항 제2호 항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 규모 및 조성 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m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선 또는 차량 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리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군 계획시설, 가구 면적, 획지 면적, 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률 제16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는 개발 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11.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및 동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에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네. 이것도 이제 숫자가 또 나오니까 숫자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호에는 가구 면적의 10% 이내, 그다음에 4호는 이제 높이 20%, 3호에는 면적 30%. 이렇게 1, 2, 3으로 10, 20, 30으로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건축선은 1m 이내의 변경. 그 다음에 이제 10호에 건폐율 용적률은 뭐 감소시키는 경우거나 10% 이내의 증가시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 계획은 여기까지 하고 대충 여기 한번 요것만 잠깐 확인해 볼까요? 27조에 이제 기초조사 했다는 거 아까 봤고, 의견 청취 28조, 근데 이것도 이제 기본 계획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관리 계획은 주민의회, 주민이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죠. 그 2반은 이제 24조. 근데 이제 주민이 2반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26조가 있고요. 기지개에 대해 암기를 하시고, 협의 30조 1항 또 심의 하게 되고, 결정권자는 이제 29조에 시도지사, 29조 1항 좀 읽어주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정자치법 제190 모두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호의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도지사가 관리 계획을 결정을 하는데, 50만 이상의 대도시, 여기서는 이제 대도시시장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대도시시장은 직접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각호 밑에 이제 1호부터 쭉 나오는데, 각호의 경우에는 시군수도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돼서 이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1호 좀 읽어주세요. 시청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이 제52조 제1항 제1호의 2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또는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뭐 다른 시험에서는 좀 자주 기출이 됐는데, 우리 시험은 아직은 기출은 안 됐거든요. 한 번은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관리 계획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또 하겠습니다.